자, 이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결산 내역을 보실 텐데 여러분 책 페이지 48페이지부터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48페이지에 있는 뉴전 내비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우측에 보면은 우측에 메뉴들 쭉 있죠. 그 중에서 내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뉴전 내비 중에서 이게 뭐 작게 돼 있는데 이거 크게 키우면 커지는데 이 중에서 개인 세무 조정을 선택하시면 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화면이 늘어나죠. 뭐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여기 있는 내역들을 지금 화면에다가 실어놨습니다. 화면에 있는 내역을 책에다 실어놨죠. 여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오랜만에 이제 결산하게 되면 내역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흐름들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이제 이 결산 과정인데 49페이지부터 이제 기말 결산 나오는데 원래 그 결산이라는 것은 회사는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이 뭐 기말이라고 해서 우리 장부 작성해야 되니까 사업은 안 할 거야라고 며칠 동안 문 닫아놓고 결산하고 이렇지는 않고 매일매일 사업은 하고 있지만 다만 이제 장부 작성을 목적으로 장부 이제 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거죠. 장부채로 이렇게 뭐 분계장 이런 걸 갖다 주면서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신고하고 그냥 세무조정상 있으면 조정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지 장부인 채로 갖다 주면서 뭐 신고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재무제표를 만들 목적으로 여기 나온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재종가 명서 이런 것들을 만들 목적으로 이익이익 처분계산서는 개인이 아니라 이제 법인에서 필요한 거고 이런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 목적으로 장부를 이제 마감을 시켜야 되는데 장부를 마감시킨다는 의미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기존에 계속 쓰고 있는 그러니까 장부를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보려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그런 거 사람들 물어볼 때 너 지금 현재 손익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손익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주고 그때 얼마 벌고 얼마 썼어. 그래서 총 순이익이 얼마야 이런 개념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개인은 어떻게 돼요? 개인은 사업연도가 어떻게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항상 물론 그 예외도 있죠. 중도에 뭐 사망하시거나 혹은 출국하시는 거나 출국이라는 것은 뭐 놀러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민 가는 거죠. 우리나라 완전 떠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이제 그 12월 31일까지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사업연도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사업한 내역을 장부로 만들다 보니까 그 기한 말 현재, 그러니까 12월 31일 말 현재로 이 장부를 정리하는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게 책에 나온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49페이지에 있는 수동결산 내역,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자동결산 내역이에요. 결산이라는 것은 원래 12월 31일자로 장부를 다 마감을 시켜주는 건데 이게 그 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바로 좋아져가지고 이 12월 말 현재로 분기하는 게 별 어려움 없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분계를 전부 다 12월 31일자로 수기로 다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조금씩 프로그램으로 해주는 그 분계들이 자동으로 생겼죠.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이 프로그램 세대들은 기말 분계를 한 번도 손으로 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아무튼 어찌 됐건 간에 이 결산이라는 것은 12월 31일자 현재로 장부를 마감하기 위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뭔가를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4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여기에 나온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로 이 장부를 마감해주는 과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책에 나온 것처럼 여기 이 내역은 이제 그 위에 장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건데
장부를 이제 결산하는 분계를 좀 해줘야 돼요. 그 내역이 지금 49페이지 나와 있는 애들이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실제 장부 매출과 장부상의 매출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뭐 재무상태표 일의 시점에 제 실질 자산의 장부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미사용 소모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마감하는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로 나와 있는 50페이지 나와 있는 미사용 소모품을 샀는데 소모품을 그 사온 해 올해 중에 전부 다 소모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다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왜냐면 다 사용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남겼다고 한다면 기말 현재로 남아있는 양만큼은 자산을 잡아줘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방법도 처음에 4월 시점에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를 했다면 12월 말 현재로는 남아있는 양만큼을 자산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비용 처리,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줄여주고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늘려주는 분계를 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사오는 시점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 사용한 만큼만 비용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한 만큼을 대변으로 해서 소모품을 없애고 차변에 소모품 B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는 그런 분계를 해놨습니다. 책의 교재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1페이지 보시면 재고산의 감모가 있는데 재고산 감모 내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12월 말 현재의 재고산 내역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는 분계를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52페이지에 보면 당좌 차월 정리라고 해서 이건 이제 당좌 차월이라는 그거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당좌 예금 계좌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현재 봤더니 당좌 예금 통장에 넣어놓은 돈보다 우리가 발행한 당좌 수표가 더 많은 경우죠. 그러면 당좌 예금 통장이 마이너스가 될 텐데 이거는 그대로 놔두면은 자산이 마이너스잖아요.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당좌 차월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산에 마이너스 된 것을 부채로 옮겨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앞에 설명을 해놨지만 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통장이 플러스 금액일 때는 보통 예금에 자산 항목에 있지만 이게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부채로 옮겨놔야겠죠. 마이너스 통장은 뭐 부채 마이너스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플러스인 경우보다 그때 예금 통장에 플러스 예금 통장 내역이 자산에 있는 보통 예금에 마이너스 돼가지고 그 대차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부채로 바꿔주는 분계를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회사 그를 봤더니 거기에 보통 예금에 마이너스 돼가지고 이 마이너스 통장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다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당좌 차월처럼 부채로 바꿔주는 기말 현재 분계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 왜? 자산이 마이너스니까 보통 예금이 마이너스니까 부채로 단기 차입금을 바꿔주는 분계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52페이지 여섯 번째 보면은 유동성 대체인데 유동성 자산에 대해서 장기 장기 차입금이 있다. 근데 만기가 항상 재무상태표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돌아오면 유동 항목이고 1년 이후에 뭔가 돌아오면은 비유동 항목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차입금인데 장기 차입금에서 원래 재무상태표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돈이었는데 그런데 이번 기말 현재 예를 들어서 2016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니까 다음에 2017년도 중에 상환해야 할 돈이라고 한다면 장기 부채로 잡혀있던 것을 단기 부채로 바꿔주는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그 이름이 장기 차입금이 뭐가 된다? 유동성 장기 부채인데 그러니까 상환 기한이 1년 이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동성이에요. 유동성은 뭐다? 1년 이내에 상환 기한이 돌아오는 것을 유동성이라고 그랬다 그랬죠. 1년 이후면 비유동성이고. 자, 그다음에 7번에 또 비용의 이연이 있는데 비용의 이연 내역은 그러니까 선급 비용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보험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선불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분할로 해가지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이제 12개월 할부로 해서 하는 경우 드물어요. 대부분 다 이제 1년치를 선불로 내는데 사실 보장 기간은 1년인데 1년치를 선불로 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그 보험료는 그때 비용 처리 다 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급 비용으로 해서 비용에 이연해가지고 7번의 사례처럼 보험료를 비용 처리를 경과된 기간 것만 하고 경과되지 않은 것은 자산 처리하는 분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53페이지에 있는 수익의 이하는 마찬가지로 수익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돈을 다 받았다. 사례에 예를 든 것처럼 임대계약의 경우에 임대계약을 했는데 1년치를 선불로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경과된 기간 것만 이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기간은 선수수익으로 해서 부채 처리를 해놔야겠죠. 내년에 이제 길이 돌아있을 때 그때 수익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9번에 비용의 예상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자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데 기간 경과분만큼을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경과된 기간만큼은 비용으로 당장 지금 내가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12월 말 현재로 경과된 기간만큼을 이자 비용을 잡아주는 분계를 해주셔야겠죠. 근데 하지만 그 미수수익 이거 아래 이제 10번에 나와 있는데 10번에 단기에 속하는 수익으로 페이지 55페이지에 있어요. 제 상단에 보시면 단기에 속하는 수익으로 아직 받지 않은 금액은 해당 수익 계정 대변에 기입하고 기입하여 가산하고 자산 계정인 미수수익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수수익은 사실 좀 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미수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세법에서는 이 이자 수익 원천 징수하고 맞물려 가지고 미수수익을 인식 안 하는 경우가 그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자 수익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자 수익은 사업 소득이 아니에요. 이자 소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수익에서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장부 마감을 위해서 하긴 하지만 나중에 조정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여기 나와 있는 것 정도 뭐 수익이나 비용의 이용이랄지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자동 결산 해가지고 5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상에 보시면 프로그램상에 여러분들 우측에 결산관리에서 제일 위에 결산관리 상단에 결산 자료 입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하는 건데 켜보시면은 처음에는 입력하실 때 뭐 엔터 치시면 나와요. 근데 입력해 놓은 내역이 있으니까 입력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 화면에 55페이지 화면 나온 것처럼 이렇게 원가 설정의 내역이 떠요. 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원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편집을 통해서 편집을 눌러가지고 사용 여부의 열을 눌러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조 원가랄지 공사 원가랄지 분양 원가랄지 이런 원가 항목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면 되지만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 서비스 기업은 원가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원가 선택을 안 하셔도 돼요. 책에는 지금 원가가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여기 뭐 편집을 눌러가지고 이 중에서 그 원가를 선택해가지고 하라고 돼 있지만 원가가 있는 제조나 이런 것처럼 원가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조 원가가 반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선택 여부에 사용 여부 열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원가 경비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 선택해야 될지 선택을 여기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500번대 제조를 선택해서 하시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선택해서 선택 눌러주시면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반영시켜야 돼요. 근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원가 선택을 안 하셔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있는 항목만 회사들만 원가가 있는 사업만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서 이 재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기말 상품 재고액, 그다음에 원재료 재고액, 그다음에 아래에 가시면 뭐 제공품 재고액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기말 현재 회사에다가 기말 재고 자산 내역을 요구해서 받으신 다음에 그 내역을 입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기말 재고 자산 현황을 받아서 입력한 다음에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이 결산자료 입력에 도와주는 건 뭐가 있냐면 상단에 있는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손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이 정도는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도와줘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을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새로 불러오게 하면은 감가상각비 내역 아까 우리가 이전 시간에 뭐 봤어요. 여기서 고정산 등록에서 감가상각비 계상했었죠. 그 내역이 여기에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불러오게 하면은 아까 감가상각 반영한 내역이 불러와요. 그래서 아래 여기 내역에서 감가상각비를 없앴다라고 한다면 불러와도 여기도 없는 금액으로 불러와요. 그리고 여기서 수정했다라고 한다면 수정된 내역이 불러오겠죠.
그런데 다만 여기는 다 반영되지 않는 내역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지금 입력할 때 건물은 판관비로만, 계장치는 제조관리 원가로만 이렇게 써 있는데 예를 들어 건물에 있는 상단에 있는 건물의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서는 사무실로, 그러니까 판매도 하고 관리도 하는 사무실을 쓰고 2층은 제조하는 공장으로 쓴다. 그런 경우에 건물의 감가상각비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분 계산을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불러올 때 어떻게 돼요? 경비 구분을 하나만 선택하기 때문에 판관비로 해서 입력했다라고 한다면 판관비로만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고정산 관리 등록에 있는 내역을 편의상 불러오는 것 뿐이니까 정확한 내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여기서 불러와서 입력하긴 하지만 손으로 가서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매관리비에 있는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비의 건물, 지금 건물 감가상각비 내역 같은 경우에 여기는 지금 제조원가죠. 아래 판매관리비에 있는 건물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이 내역이 여기에 반영되어지는데 여기에 이게 제조원가가 같이 된다면 금액 수정해 주면 돼요. 반절 나눠서 1,125만 원만 건물 판매관리비 건물 임직하고 그다음에 제조원가에 있는 건물에다가 반절 금액 판매관리비에 있는 안 분된 금액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내역은 직접 손으로는 아니죠. 여기다가 키보드로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대손상각 같은 경우에도 불러오시면 지금 여기는 이미 입력된 내역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불러오신 내역은 여기 내역을 우리가 새로 불러오면 돼요. 그래서 대신 대손율을 대신 선택해 주셔야겠죠. 대손율은 기본적으로 1%로 선택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세팅상. 왜 1%냐면 세법상 기준이 1%와 대손 실적률 둘 중에 큰 퍼센트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대손 실적률을 자기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 기본 세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손 실적률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을 설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입력해 주시고 그만큼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 주시는 내역을 새로 불러오기 하고 난 다음에 대손율 다시 세팅해주고 불러오기 하고 결산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손 충당, 퇴직 충당이 있는데 퇴직 충당은 여기 이제 그 퇴직급여 충당금 추계액 한도가 0%로 바뀌면서 사실은 여기는 대손 충당금 설정을 여기다 설정한들 나중에 다 전부 다 전액 부인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 관리 목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제 뒤에 조정 들어가면 전부 다 부인당한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퇴직 충당 역시도 추계액도 우리가 그 여기 회계관리 말고 원천징수에서 설정된 내역이 불러와지니까 그 내역도 살펴보고 비교해서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 수정하셔서 불러와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내역을 반영한 다음에 반영한 내역을 어떻게 한다?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F3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여기 일반 전표에 괜히 껐네요. 12월 31일자에 보시면 이렇게 결산 분계가 떠요. 결산 분계가 떠지니까 이 내역대로 결산 분계 내역대로 반영이 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삭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단에 있는 결산 분계 삭제를 통해서 삭제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눌러주시면 돼요. 삭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삭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조회하면 다시 12월 30일자로 다시 31일자로 조회하면 방금 전에 봤던 그렇죠? 결산 분계 없어졌죠. 그죠? 근데 다시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 예, 이 상단에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이 표시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결산 분계 했는데 또 할까 봐. 예전 프로그램은 누를 때마다 이 결산 분계가 추가되는데 요즘은 이제 한 번밖에 추가가 안 돼요. 다시 한번 또 누르면 이렇게 결산 분계가 존재합니다. 삭제하면 다시 줘야 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떠요. 경고문구가 뜨니까 한번 하시고 됐으면 틀렸으면은 결산 분계 내에 틀렸으면 결산 분계 삭제를 누르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시면 조회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10월 말 현재 결산 분계 상단에 있는 결산이라는 분계 내역이 추가됐죠. 이렇게 해서 결산을 자동 결산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삭제는 여기서 삭제할 수 있지만 직접 이 전표에서 삭제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기 보시면 이 Shift F5 되어 있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툴바를 한번 눌러보시면 툴바에 Shift F5에서 여기 있네요. Shift F5 일괄 삭제 및 기타에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Shift F5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은 이 내역이 결산에 반영되어 줄 수 있도록 삭제하려면 이제 선택한 분계, 결산 분계를 취소하고 난 다음에 결산 분계 선택해 가지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결산 분계 할 분계만 조회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삭제하고 싶으면 상단에 삭제를 선택하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삭제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결산 분계 삭제를 하셔도 되고 둘째 뭐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일반 전표 입력에서 삭제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긴 지금 결산 분계만 있지만 사실 일반 전표 여러분들 직접 하시면 알겠지만 통장 자동 분계 내역도 있고 그다음에 뭐죠 현금 영수증 끌어온 거 그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끌어온 거 그다음에 뭐 그러면 기타 등등 자동으로 입력한 내역들이 꽤 있어요. 그 내역도 잘못해가지고 삭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Shift F5를 눌러서 Shift F5 잘 기억 못하시면 어떤다? 툴바에서 보시면 선택한 Shift F5 일괄 삭제 및 기타가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내역을 삭제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해드렸고 그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결산 분계한 내역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책에 보시면 지금 그 60페이지 60페이지 보시면 이제 60페이지에 61페이지에 감모 손실이 있는 경우하고 관세 항목금과 평가 손실이 있는 경우 나와 있는데 그 경우도 여기 참고하셔가지고 감모 손실이나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도 반영하셔 주시고 그 내역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기 그 계산과목 및 적용 설정에 있는 책에 있는 내역들을 반영하셔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의 65페이지에 전체적인 결산 절차를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으로 나눠가지고 해놨으니까 혹시 이제 내역 보시다가 전체적인 내역이 이제 눈에 안 들어오면은 여기서 보시면서 전체적인 내역을 참고하셔서 결산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